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주식은 오르고 있는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그렇게 하잖아요. 막 오르고 있는 테슬라를 지금 잡아서 내일 모레 팔고 수익이 났다고 좋아하고, 자신이 정방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양 주식 카페에 수익률을 캡처해서 올리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의 주식 매매 패턴이고요. 더 시저는 그들과 똑같지 않아요. 그들과 똑같다고 하면 그냥 그들이 되는 겁니다. 제 방법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일관되게 이것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은 천장에 거의 다다른 상황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천장이죠. 1배 ETF, 스파이나 QQQ를 보유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그냥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약간 줍줍을 하면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는 3배 레버리지를 한다. 약간의 조정에도 3배 레버리지는 3배로 녹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부터 매도의 타이밍을 잡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크게 뭐 이상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살짝 내려주긴 했으나 지금까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하락은 뭐 크게 이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했다. 공포지수는 50일, 다우지수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공포지수는 체감으로는 한 98인데 실제로는 51이다. 푸드콜옵션 0.63. 오늘 푸드콜옵션 차트를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푸드콜옵션의 차트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올랐다 내렸다 뭐 이렇게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바닥을 연속적으로 다지는 상황은 솔직히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바닥을 다지면 다시 올라가는 게 차트고요. 올라갔으면은 내려오는 게 차트죠. 때문에 푸드앤콜옵션의 바닥 다지기가 끝나는 순간 풋에 집중하는 세력들이 늘어날 것이고, 미국 주식에 단기적인 조정이 찾아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음 달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환희에 젖어서 포모에 휘말려서 몰빵을 때리는 것이 아닌 보유 물량을 언제 매도할까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 그런데 오늘 밤에 또 장후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다. 현재 마이크론의 차트는 약간 많이 올라왔다고도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빨로 우리 속스를 한 번 더 레벨업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밤 굉장히 중요하죠. 유럽 CPI 확정치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새벽에 FOMC 회의, FOMC 기자회견, 점도표 측정을 하고요. 패드워치는 95.4%로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장에 선반영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확정되더라도 주식이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금리 인하를 했는데 주식이 왜 내려요? 이렇게 분명히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해주는데, 시장의 예측이 거의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친 상황은 모두 시장 주식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주식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은 오늘 미국 주식은 조정의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US100 나스닥 지수 현재 그래도 현재 상황으로는 5일선은 이탈하지 않았다. 하지만 천장에 닿을랑 말랑하고 있다. 보라색 천장 라인에 거의 뭐 닿을랑 말랑하고 있다. 주식을 눈 돌아가서 살 때입니까? 계속적으로 홀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친 산타랠리가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봐요. 보유자의 영역과 더불어 수익률이 너무 커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세배 레버리지의 분할 매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세는 좋습니다. 전혀 추세는 현재까지는 이상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욕심을 약간 내려놔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7월 달에 이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회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친 듯이 버블이 껴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TQQQ, TQ는 그저께 천장인 보라색 선을 터치하고 약간 내려주는 모습. 이때 7월의 TQ는 완벽한 버블이었죠. 그리고 무너진 거예요. 물론 지금 이렇게 무너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세배 레버러지 자체는 원래 4848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숏, 내일 롱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홀딩을 하다가 고점이다 싶으면은 약간 욕심을 버리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 제가 낙서를 한번 해봤습니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여러분들의 오른쪽 어깨를 한번 봐보세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차트가 돼가고 있다. 빨간색 강하게 지지 라인을 펼쳐줬던 하나 둘 셋 넷 네 번의 지지를 펼쳤던 빨간색 라인을 어제 시원하게 개파락으로 이탈하고 약간 상승하긴 했으나, 어쨌든 중요한 건 이탈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차트가 좋지가 않아요. 엔비디아를 싸다고 줍줍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엔비디아를 싸다고 줍줍해야 될 상황은 적어도 검정색 라인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 약간 지지해주는 흐름을 보인다.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해줬던 검정색 최종 지지 라인, 뭐 이때 뭐 단기적인 매매를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재 엔비디아는 대장주를 테슬라한테 뺏기고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쏙슬. 그러나 우리 쏙슬은 뭐 브로드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합쳐진 ETF이기 때문에 쏙슬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했다.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돌파하고 어제 상당히 좀 내리긴 했으나 여전히 5일선 위에 있다. 쏙슬은 일단은 홀딩입니다. 테슬라 볼린저 밴드 둥둥. 이제 오늘 밤 열리는 미장에서는 테슬라가 볼린저 밴드 둥둥이 뜰 겁니다. 상당히 팔기가 싫은데 RSI는 83. 테슬라의 RSI는 80부터 시작이다. 일반적인 종목은 RSI가 80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단기 고점으로 봐야 하나 우리 테슬라는 80부터 RSI가 시작이다. 그러나 볼린저 밴드 둥둥이다. 심지어 주봉도 볼린저 밴드 둥둥이다.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테슬라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고 25년 머스크가 트럼프의 정책을 제대로 펼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근시일 내에 나올 조정을 맞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일부 수익 실현한 다음에 적절하게 힘들게 다시 매수 타점을 잡을 것이냐 영원히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나스닥의 대장은 테슬라입니다. 고민이 저도 많이 되고 있어요. 결정을 본인이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FNGU 저 같은 경우는 FNGU와 불즈를 작년에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한 300% 넘게 수익이에요. 조금 내려도 여전히 300% 넘게 수익이더라고요. 근본 타이밍에 매도할 겁니다. 왜 장투를 포기하냐고요? 처음부터 장투할 생각이 없었어요. FNG와 불즈는 수익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FNG와 불즈를 오늘 밤에 매도할 수도 있고요. 내일 밤에 매도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매도를 할 겁니다. 불즈 황제와 많은 추적을 쌓았는데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제 투자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숏의 보조지표 현재 문제는 이 숏이에요. 반도체 숏, 나스닥 숏 상당히 지금 저점에 도달하였다. 내리더라도 무조건 내리는 건 또 없어요.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 근시일 내에 이제 나올 타이밍이 됐다.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24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째로 그냥 홀딩을 했습니다. 롱을 통째로 그냥 홀딩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25년의 저의 계획은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다른 유튜버들처럼 내리면 무조건 사라. 전 그런 매매 안 해요. 내리기 전에 팔아야지 왜 내리면 삽니까? 25년은 스윙의 매매법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12월 달에 레버리지 물량을 다 파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사의 일간 순매수는 테슬라 1위. 통상적으로 이 순매수 1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은 개미가 몰렸다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좋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완전 시장을 휘어잡는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1위여도 조금 오르는 경향은 있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인 핫바리 같은 놈들은 1위면은 일단 단기 고점이다. 하지만 이제는 테슬라도 약간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좀 쉽지 않네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행복한 고민이죠. 사실상 매도의 타이밍을 재는 것은 행복한 고민입니다. 공포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이 다 살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조금의 상승을 즐기고 타이밍을 잡아서 적절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데 공포에 사면은 언제 매도해도 비싸니까 테슬라 올해 초부터 중반기까지 저의 영상을 보면은 테슬라 욕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테슬라만 욕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울면서 자기 전에 하루에 한 주씩 샀습니다. 많이 사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한 주씩만 샀어요. 그리고 그 물량들이 현재 상당한 수익권에 왔다. 단기간에 부자가 되려고 하지만 않으면 미국 주식으로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유저들은 단기간에 부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쳐 잃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매수할 땐 매수하고 매도할 땐 매도를 해야 한다. 코인의 공모주수는 87. 문제는 지금 코인인데 현재 오늘 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도할 생각은 아직 없기 때문에 코인 영상은 좀 간단하게 갈게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0K를 확실하게 깨고 파란색 저항선에 정확히 터치를 하고 약간의 좀 민기적되고 있죠. 나쁘진 않아요. 비트코인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오르고 내린 거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이더리움인데 게더리움이 파란색 지지선을 이탈하고 있다. 그러나 21선에서 약간 지지받는 흐름을 약간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파란색 선을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 검정색 선까지 내리면서 이러한 횡보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이더리움이 파란색 선 현재 기준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더유는 여전히 괜찮은 수익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는 겁니다. 주식이나 코인이나 버틸 수 있으려면은 양봉에서 사는 것이 아닌 음봉에서 사야 된다. 그래야 버틸 수가 있다. 일단 저는 오늘 밤에 미국 주식의 3배 레버리지를 약간의 익절을 할 수는 있으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매도할 생각은 현재까지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코닐의 차트는 코닐은 검정색 선을 그어드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검정색 선만 닿으면은 약간의 반등. 그런데 반대로 검정색 선을 캔들이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나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닐이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되 이 검정색 선만 지켜주면 된다. 검정색 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시저는 홀딩을 하고 있다. 저는 제 차트 보는 방법대로 매매를 합니다. 누구나 매매 기준이 있죠. 저는 제 차트 보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없이 누군가의 지인의 말만 듣고
매수 매도를 하다 보면은 하락을 할 때 혼절해서 손절을 하게 된다. 그리고 며칠 뒤에 날아가는 주가를 보고 다시 올라타서 내리면 또 손절한다. 여러분, 우리가 차트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는 그러죠. 그 차트 그거 뭐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끼워 맞추기 아니냐고. 장난합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뭘 하는 것 같으세요? 끼워 맞추기 놀이 하는 것 같습니까? 차트가 뉴스보다 빠르며 시장 참여자들의 모든 심리가 다 담아 있습니다. 차트를 공부하고 다시 오십시오. 더 시저스 멤버십에 AD님, 오룩님 새롭게 멤버십을 가입해 주셨네요.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한번 더 시저 한번 가봅시다. PYS님 10,000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유튜브로 돈을 못 벌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못 법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슈퍼챗을 쏴주시면 10,000원으로 이더유를 추매하든가 하면서 좀 버텨보겠습니다. 돈은 주식으로 벌어야죠. 자신이 장투 성향이다. 장기 멤버십. 그리고 단타도 하면서 차트도 배워보고 싶다. UDT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평온한 직장 생활을 위해 직장인 테슬람들이 지켜야 할 두 가지 원칙. 회사의 테슬라 투자자임을 밝히지 않는다. 2번, 1번 원칙을 잊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누군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불로소득인 줄 알아요. 물론 불로소득이 맞아요. 공식적으로는 불로소득이죠. 매수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뭐 돈을 벌었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너가 상상하지도 못한 공부가 수반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독해져라. 그 누구도 너에게 상처 따위 주지 못하도록. 지혜로워져라. 누구도 널 상대할 수 없도록.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